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다 걸려 수조 원의 배상을 해주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많이 훔쳐갔거나 훔쳐가려고 시도했던 정황은 많이 포착되었으나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었죠. 중국이 기술 도둑질을 많이 하다 보니 일본의 기술 도둑질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일본도 한국 기술을 훔쳐가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죠.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훔쳐가서 성장을 했다고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인들의 말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기술을 훔쳐 한국의 공장을 세우는 등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도 했을 정도로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강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이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할 정도로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과거부터 일본 기술의 역사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쳐 이뤄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한국의 은재련 기술을 훔친 것부터 시작해 90년대 혁명을 일으켰던 워크맨조차 독일의 기술을 훔쳐왔던 것으로 드러나 일본 기술의 근간은 기술 도둑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일본의 기술 도둑질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기술 도둑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든 것인데요. 어째서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는 일본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 우익의 상징이자 한국에겐 원수였던 아베 전 총리. 그런 아베 전 총리가 사실은 한국인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아베 총리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복해 수출 규제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일본의 수출 부진으로 되려 일본이 타격을 받게 되자 이를 비웃기 위해서인지 한국에서는 아베에게 고맙다며 사실은 아베가 한국인이 아닐까 하는 비웃음 섞인 반응이 있기도 했지만 아베가 한국인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기사가 실제로 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아베 전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가 사실은 한국인이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당시 이를 보도했던 주간 아사히의 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가 평소 자신은 조선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아베 가문의 가정부로 지내던 구보 우메 씨가 이 내용을 폭로했다는 점인데 지금은 고인이 된 구보 우메 씨는 무려 40년간 아베 가문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아베 전 총리를 어렸을 때부터 훈육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늘 집을 비우던 부모님을 대신해 구보 우메 씨가 아베 전 총리를 엄마의 마음으로 길렀는데 구보 우메 씨는 예절 교육에 굉장히 엄격해 아베 전 총리가 못된 장난을 칠 경우 심하게 꾸짖거나 엉덩이를 때린 적도 자주 있었고 아베 총리의 숙제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숙제를 대신 해줬다는 내용이 좀 의외인데 숙제를 다 했냐고 물어보면 아베 총리는 언제나 다 했다고 대답했지만 막상 노트를 확인해보면 항상 새하얗게 비어있어 자신이 숙제를 대신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구보 우메 씨가 가정부를 은퇴하고 놀라운 증언을 하나 남겼는데 바로 아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가 사실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베의 아버지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자신에게 털어놨다며 스스로 자신은 조선 사람이고 자신의 뿌리는 조선인이라고 털어놨다는 것인데요. 또한 우메 씨는 신타로 씨가 사망 직후 입관할 때를 보니 골격 자체가 정말로 일본인의 것이 아니라 체형이 완전 한국인이었다고 증언하며 아베 일가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당사자들 밖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아베 총리마저도 한국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콤플렉스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한국의 국력이 올라가면서 한일 관계가 역전되고 나서부터는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콤플렉스도 덩달아 커져갔습니다. 실제로 일본을 자주 방문하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샌가부터 일본을 방문해도 생각보다 일본이 선진적이지 않게 느껴졌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일본의 사회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하나 둘 뒤처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부상했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존재감이 커져가자 일본에서는 한국을 애써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일명 파크리 논란인데 일본인들은 뭐든지 한국인이 일본을 베꼈다며 한국 발전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며 정신승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창 삼성이 성장하고 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은 삼성이 소니와 샤프의 기술을 훔쳤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 특허 침해 배상금을 요구하면 삼성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인들이 말한 것과 정확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 가전제품의 자존심인 샤프가 LG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하여 무려 12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LG와 샤프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상호 간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데 샤프가 이를 어기면서 1분기 영업이익의 3배가 넘는 12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술력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훔치다 걸려서 벌금까지 내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인데요. 이 소식에 자존심이 크게 상한 일본인들이 샤프는 차라리 망해버리는 게 낫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술을 훔치다 걸린 것은 샤프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최대 기업 랭킹 5위에 있는 NTT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치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훔치기 위해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반도체 기술 중 하나인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을 훔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의 위장 회사까지 세워 직원들을 매수하여 설계도를 빼내려고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훔친다고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던 일본인들은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는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한국은 세계와 싸우는데 일본은 왜 그러지 못하냐며 답답해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이 향후 5년간 반도체에 450조 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말 그대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삼성을 잡겠다고 칼을 갈며 투자했다는 금액이 겨우 하나로 6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려 투자 금액만 75배나 차이가 나는 한국의 기술을 일본이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며 미래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한국과 경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뒤처진 기술을 만회하고자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의 기술 훔치기도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기술 도둑질에 대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이 한국의 특허와 기술을 침해하는 사건이 연달아 이어져 나오면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냈습니다. 어째서 한국의 기술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삼성을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여러 지역에 11개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고 향후 20년간 25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삼성의 투자가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이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삼성이 잘 돼야 미국이 잘 되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을 지키는 것이 미국을 지키는 것이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더 이상 한국만이 아닌 한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기업이 된 것이죠. 일본은 과거 90년대까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이 여러 나라의 최신 기술을 훔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쳐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과거에는 일본이 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80에서 90년대 일본을 대표하던 상징이라 할 수 있던 워크맨도 사실은 독일의 안드레아스 파벨의 특허를 도둑질한 것이었을 정도로 일본의 고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훔쳐온 기술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 FBI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 기밀 유출의 36%가 일본의 소행이었을 정도였죠. 최근에는 기술 도둑질의 1위가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일본도 산업 스파이들을 통한 기술 탈취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훔치지 못하도록 강하게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함부로 기술을 훔쳤다가는 머리통이 박살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 법안들마저 나오고 있어 일본이 앞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훔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최첨단 기술에서 한국이 앞선 지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무시했던 한국이 자신들을 아득히 넘어가고 있어 일본의 우익들의 바램들과는 달리 자존심도 모도 없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하는 지금의 일본의 행태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점점 초라해지고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